특이점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보빈 아나운서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서울이란? 서울. 네, 어떤 곳입니까? 사실 저희가 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서울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경기도민이거든요, 제가. 경기도민.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서울은 너무 크다. 크고 크다. 차가 너무 많다. 네, 출퇴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나선홍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난 어울리지 않아. 아무래도 나는 난 어울리지 않아. 분위기, 어떡하죠, 이거? 네, 노래 모르시나 봐요. 네. 서울은 편리하면서도 복잡하고 또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두 분은 서울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원래 본인이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 서울 생활을 선택한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사는 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 씨 나오셨나요? 너무 젊은 이상민 씨.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은 충남 공주고요. 지금은 서울에 살면서 여행 사업하고 있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김민태님. 네. 팽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만에서 온 성균관대 재학 중인 팽자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팽자영님. 팽하. 네. 아니 근데 대만 분이신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년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네. 5, 6년 넘었죠? 5, 6년. 그러니까 6, 7년 공부는 넘었죠. 그렇게 네, 오래 공부는 하셨고. 그렇게 했고. 그럼 한국에 오신 거는 얼마나 4년째. 되신 거예요? 4년째. 근데 4년밖에 안 되셨는데 거의 그냥 한국분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대만 분이십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겠지만. 네네. 그러면 이제 서울살이가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어요? 어떠세요? 전 좋습니다. 서울이 워낙 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추워요. 대만과 비교하면 날씨가 좀. 네, 지금면 얼어 죽을 날씨여가지고. 네. 얼어 죽을. 네, 거기까지. 저희 눈을 안 와가지고. 대만에 아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춥다는 표현을 그렇게 배우셨나봐요. 네. 얼어 죽는다. 뭐 꽁꽁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춥네요. 네, 얼어 죽겠다. 네, 굉장히 실생활에 가까운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음식 같은 것도 좀 처음에 좀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전 대만에 원래 매운 음식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한국 왔을 때 11살 때였고,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매운맛을 받고 너무 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충천 닭갈비를 먹고 급체를 했거든요. 급체를요? 네. 너무 매워서? 네,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네. 이제 아예 몸이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11살, 11년 살면서 매운 거 안 먹어봤으니까 그걸로 먹고 차가운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급체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위경련이 일어나는 네. 그래서 지하철에서 토를 했는데 네, 제 앞에 계신 여자분이 정말 망설임 없이 봉투를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요? 네. 정말 감사하네요. 네. 어머,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다 하세요. 네, 친절한 정말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에 대한 인상이 더 좋게 남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김민태님은 고향이 공주, 충남 공주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계시고, 가족분들은 그럼 어디 공주에 계신가요? 지금 부모님은 공주에 살고 계시고요. 저희 형은 결혼해서 지금 청주에 살고 있고, 저 혼자만 서울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언제 올라오신 거죠? 본격적으로 서울살이 시작했던 거는 2019년도인데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서 서울에 올라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첫 직장을 이제 서울에서 잡게 되면서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서 살면서 회사를 잠깐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직장을 춘천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춘천에 잠깐 살다가 그 당시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세계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귀국한 게 2019년도여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춘천 하면은 그러게. 그런데 춘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인연이 좀 있으시네요. 네. 팽장님도 2019년에 한국에 오셔서 네. 서울에서 이제 서울살이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2019년에 네. 오셨고. 이거 보통 인연이 네.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연결고리가 네. 너무 엮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엮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먼저 김민태님 영상을 만나볼 텐데 네. 어떤 걸 저희가 좀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영상에서도 나올 텐데 서울 사람과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차이점은 뭔지 그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김민태님의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하나뿐인 형이 결혼을 했고 나는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저분이 김민태님이신가요? 게스트하우스 네, 뒷모습이. 지방에는 마땅한 알바 자리가 많지 않다. 여기가 더구나 게스트하우스예요. 내 나이에는 더 그렇다. 저 자막이 진짜 실제 극장 지금 내 자막 얘기야. 같은데. 그러게요. 네. 내 나이는 아무도 모르는데 왜 다들 나이에 연연해야 하는 걸까? 저 아무튼 나는 동네가 서울에 어디예요? 올라와야 했고 저게 삼청동 월세를 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옥 삼천동 느낌. 됐는데 네. 일은 간단하다. 청소를 하고 손님을 받는 것. 사실 청소가 구할이다. 내가 일하는 곳은 한옥 게스트하우스고 게스트 직원도 나 혼자뿐이라 굉장히 조용하다.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건지 혼자 나쁜 다 건지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대단하시네요. 많다. 이게 언제 제작된 영상인가요? 제작한 한참을 거는 그렇게 친구들을 2020년도? 정리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나 싶다가도 지금도 저기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은 슬럼프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토닥인다. 울어버린 이불에 성질이 날 때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본다. 야, 표현. 아니, 우와. 얼마 전까지만 드라마 멋지세요. 보다 자극적인 건축학개로. 보다 스릴 넘치는 것들을 찾아 헤맸었는데 네. 이제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영상미도 있고요. 그러네요. 들꽃 네. 한 송이에 감동하고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사실 청소라는 건 우와. 가끔 해도 정말 귀찮은 일인데 매일 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귀찮다. 야, 저 그치만 장롱이 저게 어렸을 때 자개 내 마음을 장롱이라고. 갖고 네, 멋지게 연식이 털어낸다고 굉장해 생각하면 보이는. 한결 기분이 났다.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과 가장 다양한 삶이 휘적거리는 곳. 약간 음성이 최민수 전 씨. 서울의 어떤 때를 기억한다. 그렇게 하면 너를 봐줄 수 있는 친구들하고 친구 집에 얹혀 살던 때 5평짜리 방을 얻고 행복해하던 때 그 안에서 방의 크기만큼 한없이 작아지던 때 취업에 성공해 관사로 이사가던 때 퇴사 후 또다시 친구 집에 얹혀 살던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살던 때 그 모든 때들을 지나 새로운 때가 왔다. 이사를 했다. 이사를. 서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서울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 나는 후자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 무서운 얘기. 서울 사람보다 2배 더 아끼고 2배 더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살아오며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에 대해 연연하지도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어쩌면 서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저건 지금 좋은 뭐죠? 스펙인 것 저 같다. 막걸리 따르고 네. 나는 여전히 서울보다는 시골이 더 좋은 사람이지만 고사지네. 서울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꾼다. 그렇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와. 버티면 나도 서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내 자식쯤은 돼야 하려나?
아, 저렇게 좀 뿌려줘야 애군을 네. 막을 수 있는 거죠. 나도 내 삶도 신들이 입구로 올 것 같아요. 아유, 저 동네 사람 맞으면 어떡하려고. 사실 언덕이었어요. 아, 배워야겠네요. 순성한 활동하고 이 그림이 예쁘다. 여기는 동네가 어딥니까? 저기는 이태원입니다. 아, 네. 인디 영화 같다. 인디 영화 같아. 뭔가 기분은 좋네요. 그래. 지금 옆에 이분들은 친구분들이신가요? 네. 이사를 도와주셨나 네, 이사 도와준 봐요. 친구들. 예.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우리 김민태님의 영상, 네. 또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이사집까지. 네. 이 잘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느낀 감정을 이제 고스란히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감정들이 다 이렇게 좀 많이 와닿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진하게 네. 와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 계속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019년도에 제가 다시 세계여행에서 귀국한 다음에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오고 싶은데 이제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까 숙식이 되는 일을 찾자라고 생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여행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숙식을 하면서 여행 사업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여행 사업을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사업이 중단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요새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서울살이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먼저 시작하셔서 또 어떤 것들 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부터 해서 뭐 술집은 여러 군데 일했었고요. 그리고 마트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일일로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들은 거의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뭐 건설 현장이나 뭐 행사 진행하는 스태프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그래도 좀, 이거 괜찮더라. 네. 좀 짭짤하면서도 그런 아르바이트. 그거는 저는 게스트하우스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가. 네. 아까 나왔던 영상에 네, 나왔던 일단 숙식도 제공되는 데다가 네. 개인적인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준비를 하는 데는 좋은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또 혼자 일하셨으니까 또 그것도 그게 굉장히 있어요. 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이제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이 돼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공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일을 하면 그런 월세라든가 그런 비용을 아낄 수는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월세라든가 서울살이의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살이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서울에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군대에서 복학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대외 활동이라는 걸 해보게 됐는데 그 대외 활동이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자원봉사 워크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워크숍에 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였냐면 거기에 모인 대학생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 쪽 전공을 한 학생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외 활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당연히 자원봉사 관련된 워크숍이니까 관련된 대학생들이 왔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던 건데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서울이랑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기회의 차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하루를 위해서 정보를 엄청 힘들게 찾았고 또 그날 올라와서 자야 되는 방도 찾아봐야 됐고 시간도 맞춰야 됐고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올라왔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기회가 되게 많겠구나. 그래서 나도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야겠다 라고 그때 처음으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워크숍에서 어떤 느꼈던 게 어떤 정보의 습득을 얼마만큼 내가 최단 시간으로 하느냐. 그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느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마 다른 분들도 이제 김민태님처럼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우리 김민태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신가요? 그 지방 청년들이 이렇게 서울로 향하는 이유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사실 일자리 문제도 엄청 큰 문제이긴 한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부터 아니면 뭐 인턴십 프로그램 아니면 뭐 특강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걸 떠나서 이제 하다못해 학생들끼리 하는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방에는 사실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팽자영님은 지금 서울살이를 하고 계시지만 네. 이제 원래 살던 곳과는 정말 많이 떨어져서 지금 지내고 계신데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중간에 멘트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서울 사람이랑 서울에 사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멘트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이 멘트 들으면서 약간 제가 살아왔던 고충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떠오르면서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정말로 서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다시 미지수고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원래 서울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제 서울에 대한 그 로망 같은 것도 좀 있고, 네, 김민태님처럼 서울에 처음 이제 올라올 때 설렘이라던가 뭐 기대하는 것들, 막 희망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사실 정말 처음에 서울 상경한다고 할 때는 뭐 부모님도 놀라셨고 친구들도 놀랐고 저도 막상 저도 마냥 그냥 제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이제는 서울에 산다는 느낌보다는 서울에서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살이라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서울에 이제 처음 올라왔을 때 그때 아주 뭐 뭔가 좀 낯설거나 이거 정말 너무 안 맞다, 이거 적응하기 힘들다 이랬던 그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사실 지금도 그런데 저는 사람 많은 거를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실 서울은 사람 많은 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뭐 이제 가방끈에 얼굴이 치인다거나 뭐 발을 밟힌다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치이더라도 아무도 불평불만도 안 하고 또 막 반대로 친 사람도 아무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처음에 되게 생소하고 낯설다고 느껴졌는데 네.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뭐 발 밟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게 그냥 서울이구나 라는 게 요새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아니 네. 발 밟히면 저기요 이렇게 한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도 밟고 하니까. 네. 그 김민태님 아까 영상에 나왔던 집은 지금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사해서 장안동에 살고 있고 장안동. 제가 서울에서만 지금 3번째 자취방인데 영상에 나온 방은 2번째 자취방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전에 뭐 친구 집에서 잠깐 지내시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지내시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머무르셨던 것 같은데 그 첫 자취방 얻었을 때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까 거기는 이제 2번째고 나만의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네. 네네. 처음 독립했을 때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데 살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좁고 허름하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냥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독립된 내 공간이 생기니까 나도 이제 서울에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서울에서 저렴하고 괜찮은 그런 자취방 구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 너무 어려웠던 게 사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구했던 자취방이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500만 원이지 그 당시 나이 때 500만 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집값이 저렴한 대학가 근처로 방을 구했던 건데 정말 딱 그냥 가격만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김민태 씨 그 영상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서울살이를 하는 사람은
그 서울 사람보다 돈을 2배를 더 벌어야 한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이런 말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 월세라든가 뭐 전기세, 뭐 생활비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지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쵸. 사실 그 서울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저 월세랑 식비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서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에만 이제 집중하고 노력하고 힘을 쏟으면 되는데 네. 뭐 팽자형님이나 저처럼 저희 같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드는 추가적인 뭐 육체적인 노력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노력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충족시킨 다음에 그 외의 노력들을 또 남들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지칠 때가 많았는데 사실 뭐 이제는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좀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게 진짜 표현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네네. 이제 어느덧 서울살이 4년 차 접어들었는데 서울에서의 생활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장점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너무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가끔씩 저도 고향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정류장에서부터 버스 그 전광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오는지 표시도 잘 안 되고 네. 버스 텀도 너무 길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건데 이제는 서울에 살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그런 편안함이 제일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장점은 내가 원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을 때는 내가 먹고 싶거나 아니면 뭐 배우고 싶거나 이런 게 있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찾으면은 내가 배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굉장히 저는 이제 서울 오기 전에 한 1년 동안 부산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는 제가 살던 곳이 15분이면 바닷가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부쩍부쩍한 건 좋지만 바다가 없는 게 조금 저한테 아쉽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다 대신 한강은 어떻습니까? 한강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체로 한강. 네, 자주 부산에서 어떻게 회를 좀 많이 드셨나요? 네, 저 회 엄청 드세요. 그러니까 한강에서는 회를 먹을 수 없으니까. 네. 한강에서는 컵라면. 그쵸. 네. 그 기계로. 네.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어떠세요? 단점 역시 제일 큰 거는 집값이죠. 아, 사실 그것 그렇죠. 때문에라도 저는 고향이 아니더라도 지방으로 좀 내려가 볼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월세방 구할 돈이면 거기서는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단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큰 부분이죠. 네. 네. 어떠세요, 팽자님? 저는 역시 집값이죠. 두 분 다. 네, 왜냐면 제가 대학가 위주로 이제 대학 주변에 살기는 했지만 싼 집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증금도 만만치 않고 첫 자취방에 제가 친구랑 나눠서 살았거든요. 네. 덜 부담되려고. 그래서 그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유라면 역시나 뭐 일적인 부분일까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목표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 가지 하면서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원할 때 바로 잡아와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는 서울이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울에 있는 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라는 어떤 브랜드 네. 같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이제 팽자영님의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영상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광장시장을 가는 거랑 이제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노는 영상인데, 네, 제가 어떤 관점으로 서울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 네, 그거 중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네. 팽장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우, 팽아. 팽아. 저는 저희 집입니다. 한국에 아. 산지 4년이나 됐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 일상 영상을 보러 고고싱! 고고스님. 직접 편집하신 거예요? 네. 오. 아. 서울메이트하고 활동을 하셨군요. 네. 아, 중국어로 이제 또 자막까지. 네. 해화동을 네, 보여주시군요. 같은 학교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서울메이트를 통해 만난 친구예요. 만난 친구. 네. 쇼핑도 하고, 네. 가볍게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고 상당히 무겁네요. 양쪽은 가볍지 않아요. 아, 광장시장. 광장시장. 네. 아, 광장시장 진짜 먹을거리가 여기 많잖아요. 뭐 빈대떡부터 뭐 대단하죠. 처음 가셨던 거예요? 이날? 이날은 친구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아, 네, 원래 갔던 건데 네. 네. 여기 또 마약김밥이죠. 아. 어우, 낙지. 낙지 탕탕이. 어우, 낙지 탕탕이. 어머, 나가는 거예요, 저 아이는. 무서워하더라고요. 저거 처음 먹기 쉽지 않은데. 네. 많이 드셔보신 거예요? 저는 많이 먹어봤는데 아. 친구한테 저를 믿고 먹어보라고. 지금 젓가락질이 안 되네요. 네. 결국은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숟가락을 힘으로. 어렵죠. 어렵죠, 젓가락질이. 네. 근데 저도 광장시장 몇 번 가봤지만 낙지 아이고, 저 탕탕이까지. 어우, 저 짤 텐데. 어우, 짜. 아우. 난리 났습니다. 네. 야, 빈대떡에다가. 빈대떡 여기. 네. 야. 맛있겠다. 꽈배기도. 만두집. 저 김 모락모락 나는. 아니, 저기서 몇 끼를 드신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드시는 거 아니에요? 김치만두 맛있겠네요. 네. 잘 봤습니다. 일상 영상 고고싱 잘 보고 왔습니다. 이거 거의 뭐 먹방 영상이에요. 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거 갑자기 영상 좋아요. 보니까 말이죠. 네. 네. 뭐가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빈대떡. 빈대떡. 전 네. 낙지 탕탕이. 저기 또 뭐 진짜. 육회, 뭐 마약김밥 엄청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네. 외국 그 친구들이 마약김밥 먹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겠어요. 진짜. 네. 또 표현을 좀 잘 해줘야겠어요. 네. 통역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중독적인 그런 네. 김밥이다, 이렇게. 네. 어때, 광장시장 그 야시장은 자주 가보셨던 거예요? 네, 저 광장시장 낮에도 가보고 이제 저녁에도 가보고 자영 투어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가봤어요. 자연 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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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외국인들이 광장시장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대만도 야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대만 야시장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냄새인 것 같아요. 냄새. 냄새. 한국에 걸어 다니면은 참기름 냄새, 아. 국밥 냄새가 많이 나는데 네. 대만에 있으면은 취동 냄새 쬐끔이랑 이제 후추 냄새, 마늘 냄새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입맛의 그 마지막은 그 참기름이잖아요. 네. 참기름 이렇게 턱 해서. 얼마나 맛있게요. 응?
우리 김민태님, 네. 너 침 여기 닦으셔야 될 거야. 마이크에 꼬르륵 하는 소리 들어갔을까봐. 살짝 들어간 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참. 네, 네. 아니, 근데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팽자형님께서 그렇게 서울 맛집을 잘 찾아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맛집을 찾는 거, 맛집 탐방을 취미로 삼고 있어요. 근데 또 막 이제 무작정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MBTI의 J가 제 계획형 인간이어가지고 무조건 인스타나 네이버 리뷰 이렇게 보면서 자꾸 코스를 짜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시는군요. 별표, 평점, 거기에 뭐 응? 리뷰 몇 개까지 있는지. 그것까지. 와, 세심하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맛집들 중에서 다니신 곳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세요? 너무 많은데 하나를 굳이 꼽자면은 아현동에 있는 간장게장, 거기가 인상 깊었던 이유가 제가 새내기 이제 대학 다니고 나서 부모님 처음으로 놀러 오셨거든요. 거의 이제 부모님 데리고 처음으로 이제 간장게장이다 이라고 이제 소개시켜줬던 맛집이어서 인상이 깊어요. 근데 대만에서 원래 간장게장을 먹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본 거죠, 여기서. 부모님은 반응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적응이 좀 어려웠지만 맛있다고 했습니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이거 좀 밥도둑이잖아요. 이따가 좀 그 게장집 주소 찍어주시고요. 네. 우리 김민태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해외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저렇게 소개시켜주는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로웠던 게 생각도 나면서 팽자 형님이 지금 한국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영상 저도 이제 미리 보고 왔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정말. 근데 들어보니까 그 한국어를 중학교 때 독학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유가 직접 말씀하시죠. 네.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노바디 시기였거든요. 쏘리쏘리 하면서 노바디 맞추한데 그때는 이제 K-팝이란 이 K-팝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중학교 때 이제 넌 내게 반했어랑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 두 드라마를 보면서 아마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너무 좋다, 한국어 배워야겠다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K-팝, K-컬처 그 문화의 그렇죠. 힘이죠. 힘이죠, 힘. 와. 근데 한국어 공부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제 외국인들 배우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독학을? 저는 일단 드라마,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 다 봤어요. 거의 모르는 드라마 없을 정도로 다 보고, 그리고 아이돌 노래를 가사를 읽고 드라마 3-4번씩 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존댓말이 좀 어렵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진짜. 존댓말을 뭐 안 하셔도 돼요. 다 이해할게요. 네. 그럼 누구 혹시 제일 좋아하는 배우나 드라마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그때 가수나. 이종석님을 굉장히 이종석 씨. 네.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없어요? 박보검. 박보검 씨. 네. 저희 그 드라마에서 본 적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낯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어느 장면을 말씀하시는 지나가는 행인일.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는 교환학생으로 부산에 오게 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랑 서울에 있는 경희여자고등학교 있거든요. 저희가 자매학교였어요. 그래서 매년 겨울에 이제 20여 명의 여학생이 저희 학교 와서 같이 봉사활동하고 1대1 홈스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K-팝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신청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배우는 드라마 대사들이 열심히 이제 인용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죠. 근데 제 파트너인 제 버디가 엄청 깜짝 놀라면서 소문을 냈어요.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막, 자연이 너무 한국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제 어느 날 로터리 클럽이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 부산에 빈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양 선생님이
이제 고민 없이 저를 추천했어요. 네.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실력을 또 알아봐 주시구나. 믿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지 상당히 또 궁금한데 아마 좋은 기억이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또 한국으로 다시 오신 거겠죠? 아, 네. 그 1년 동안에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닷가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닌 제2의 이제 고향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국 대학에 진학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지금 제작진도 자꾸만 의심이 된다고. 진짜 한국인 아니냐고. 네. 갑자기 뭐 부산 사투리 쓰는 거 아닙니까? 모국어 한 번만. 아, 모국어요? 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네, 저 2번 카메라 감독님이시고요. 네.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네. 嗨，爸爸，我现在在电视台拍节目，我好紧张哦。希望你们可以就是好好的看我的节目，谢谢。 뭐죠? 아, 예, 부모님 제가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맞네. 인증. 이 방송 뭐 보고 계시겠죠? 네. 참. 대만 분 많네요. 네. 왠지 그 중국어 잘하는 우리나라 분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순간 혹시 김민태 님이 그 지금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못해요. 아니, 표정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네. 아니, 그러면 인턴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냥 대학만 다니려고 한국에 왔었는데 경영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학회에서 이제 애들이랑 지식으로 맞붙을 자신이 없어서 돈이라도 벌자라는 생각으로 커뮤니티나 뭐 학교 공지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와, 네, 대단하네요. 그런 열정이 있어서 네. 또 서울 생활 또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이제 서울메이트라는 활동을 하셨는데 서울메이트는 어떤 겁니까? 서울메이트는 일종의 대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CI라는 이제 그 조직에서 하던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의 이제 한국 생활을 재밌게 어려움 없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함께 이제 서울살이를 도와주는 맞아요. 그런 역할인가요? 네. 서울살이 꿀팁은 어떤 것들을 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부를 꼭 쓰는 거. 가계부?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꿀팁이고 그리고 학교 생활은 무조건 동아리 들어가는 거. 동아리 왜냐면 수업은 수업이지만 동아리는 정말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열심히 언어를 못 하더라도 가서 배우는 게 전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꿀팁이네요. 그러게요. 김민태님 혹시 가계부 쓰세요? 써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자꾸 돈이 부족한가 봐요. 그 한국에서 이제 유학생활 힘들 때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 갈 때, 뭐 시청이나 뭐 사무소 갈 때, 그렇죠. 혹은 집주인 상대할 때 되게 힘들어요. 제가 말할 틈도 없고 제가 말 끊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항상 기다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약간 그런 제가 할 말 못하고 그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친구한테 혹은 지인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가족의 빈자리도 많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제가 작년 추석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는데 저 한 1년에 한 번씩 꼭 대만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타이페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에 항상 놀라고 합니다. 네. 3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팽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코로나라는 게 유학생들에게 정말 큰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작년 설을 처음으로 혼자 보냈거든요. 저희 원래 이제 중화권에서는 무조건 설날에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게 저희 전통이었는데 그 밥을 혼자 먹게 돼서 그게 얼마나 서러웠던 건지 처음으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에 오셔서도 항상 설은 같이 보내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다행히 한 게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사정이. 이번 설은 두 분 어떻게 좀 보낼 계획이신지, 김민태님은 어떠세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고향을 잘 못 내려갔는데, 왜냐면은 사실 저는 코로나 아직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님께서 오지 말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갔었는데, 이번엔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서 같이 가족들이랑 보낼 생각입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이번에 꼭 대만에서 설날을 즐겁게 보내올 예정입니다. 네, 또 가시는군요. 네. 아무튼 두 분 다 어디에 계시든 누구와 계시든 이번 설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네. 팽장님은 앞으로도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서 좀 머무르실 계획이실 것 같은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가장 큰 목표가 한국에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래 살려면은 제가 지금 당장 취업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인턴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잘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취업 준비생 분들보다 더 잘 찾고 계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도 이제 여기에 정착을 너무 앞서갔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보다 무조건 고를 선택하시는 게 정말 추천드리는 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무대가 필요한 만큼 이제 당신들을 위한 무대가 한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정말 한국 유학을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모르겠어요, 오늘. 오늘 너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김민태님도 이렇게 세계 여행을 1년 반, 그 어떤 그 경험이 축척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에 맞습니다. 쓱쓱 이렇게 한 말씀 툭툭 던져지는 게 뭔가 감사합니다. 뭐 끝으로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만은 내가 여기서 오늘 특기점에서 털어놓고 가고 싶다. 전격 공개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전격 공개요? 네. 사실 되게 고민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세요, 아직.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여기 질문지 쓸 때도 퇴사 얘기는 빼달라고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자꾸 여기 뭔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질문 너무 잘하셨네요. 아이고 눈치가 없었네요. 저기 어머님 아버님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 사과를 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 믿어주시면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럼요. 이 준비한 기간이 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김민태님 또 우리 팽장님 두 분을 뵈니까 올 2023년 탄탄대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기운이 뭔가 좋습니다. 두 분도 앞으로 서울 생활 잘 하시고요. 오늘 좋은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6시 54분이고 이제 오늘 드디어가 아니지 오늘 이제 서울로 갑니다. 내 방은요. 짐을 싸보도록 할게요. 가자. A few moments later.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나 언제 치우냐. 됐다, 이게.
여기 걸레에 뿌리고 닦아요? 뿌리를 되게 아닐까요? 맞아, 뿌리를 되게. 셋넷 하고 볼까? 날짜 표시였나 보다. 근데 이게 입이 좀 애매한 게 저거 정사 높이냐? 그러네. A few moments later. 일단 엄마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 엄마는 라면. 지금 엄마랑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슬퍼서 눈물이 나왔어요. 방금 이제 엄마랑 헤어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슬퍼요. 아까 고등학교도 기숙사 다녔는데 이거는 완전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 인사할 때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저기 남산 타워가 보이네요. 아까 전에는 하늘이 뿌여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이제 잘 보인다. 근데 저희 집 가는 길이 좀 힘들어가지고 숨이 차네요. 어떡해요. 지금 좀 울음이 그쳤긴 한데 나중에 또 생각하면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이제 집 가서 씻고 내일 개강 준비하려고요. 어차피 비대면인데 약간 줌 링크랑 어떻게 수업하는지는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내일이면 진짜 개강을 하고 찐 서울살이 시작입니다. 이제 낯선 곳에서 이제 적응을 시작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자고 일어나면 근데 새로울 것 같긴 한데, 내일 일단 8시에 알람을 맞춰놨긴 한데 몇 시에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방 좀 정리하고 숙제심 과제 좀 하다가 이제 잘 겁니다. 뭔가 좀 허전하네요. 오늘 여기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빼고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빨리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굿나잇.